네, 오늘은 PC 물가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C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랜만에 좀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물가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CPI죠. 그리고 그 뒤이어 PPI가 나오고 CPI와 PPI가 나오면 PC는 어느 정도 계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의 영향도가 그렇게 많이 강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CPI이기 때문에 물가 흐름과 전망에 대한 부분은 CPI에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고, 물론 연준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수가 PC가 맞긴 합니다만 사실 많이 늦게 나온다는 부분에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보시면 10월달이죠. 좀 지나면 11월달 CPI가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물가지수를 빠르게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지, 다 지나고 이미 시장이 많이 반영이 된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영향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실 그럼에도 이 PC 물가지수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 실질 가처분 소득과 실질 소비 지출 관련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PC는 시장 예상에 부합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대부분 부합을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PI와 PPI를 나오게 되면 이 계산이 다 끝납니다. 보시게 되면 10월달 MOM 0.2% 상승을 했고 코어 PC 같은 경우는 0.3% 상승으로 집계가 됐어요. 사실 지난달과 동일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소수점짜리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지난달은 0.175에서 0.25 상승을 한 것이고 코어 PC도 0.25에서 0.3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먼저 물가 부분부터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헤드라인이 전월비 0.2%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 서비스가 물가 압력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내구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변함이 없었고 재화 상품은 마이너스 감소가 나타났고요. 그 외에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나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인 PC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빨간색 마크가 서비스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PC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PPI 포트폴리오 관리 수수료가 10월달 MOM이 3.57% 상승을 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직전 달이 0.66이었는데 이번 10월달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것이죠. 이 수치는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집계가 될 정도고요. 이 포트폴리오 관리 수수료가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는 주식시장이 성과가 좋게 되면 매니저들이 높은 수수료를 받아가기 때문에 이게 결국 주식시장과 약 1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0월달 장이 좋았기 때문에 자산관리자들이 포트폴리오 관리 수수료가 늘어났다. 이게 결국 포트폴리오 관리 수수료 PPI로 집계가 됐고, 이런 부분에서 전달 대비 3.57% 큰 폭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PC 계산에도 그대로 상승 압력을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0월달 PC 물가가 이렇게 높게 나온 건 결국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에 주도를 했고, 그마저도 이 포트폴리오 관리 수수료, 한마디로 이전달 주식시장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관련 수수료가 늘어났던 것 뿐이지, 이런 부분이 사실 물가 압력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구조화시킨다 이렇게 해석되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겠죠. 더불어서 YY 흐름 보시게 되면 이런 흐름인데요. 파란색이 헤드라인이고 이제 핵심 코어죠. 보시면 이 정도 반등하는 그림이 나왔지만 아직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흐름 자체가 디스인플레이션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 과정의 일시적인 이런 변동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이게 구조적으로 재차 올라간다, 70년대 사례를 갖다 비교해 보면서 낙타 등처럼 재차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볼 만한 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기저효과에 따른 전월비 반등이 소폭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이 PC 정리를 해보면 지금 빨간 선이 이번 사이클이고요.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과거 8번의 경기 침체 사이클하고 비교를 해보면 평균보다 더 좋은 긍정적인 수준에서 물가가 안정적으로 잡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최근 MOM 말고 YY 말고 3개월, 6개월 이렇게 끊어서 흐름을 많이 보죠. 3개월 흐름은 2.8이었고요. 9월달이 2.4였으니까 이에 비해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6개월도 2.3입니다. 6개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평균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 3개월이 가파르게 좀 반등하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로 시장에서는 작용이 되고 있다. 다만 저는 기저효과에 따른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더불어서 9개월 정도로 따져보면 2.7입니다.
그리고 1년 전에는 3.4였고 잘 잡혀나가는 흐름이죠. 더불어서 12개월은 2.8로 집계가 된 부분이 있고요. 뭐 한때 슈퍼코어라 그래가지고 코어에서 주거비를 뺀 부분의 물가를 많이 살펴봤죠. 뭐 파월이 주시하는 그런 물가지수다 이런 내용으로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요즘은 좀 시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10월달 슈퍼코어 PCE는 전월비 0.36%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고 이 정도 상승률은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만 지금 레벨 자체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우려할 만한 정도의 그런 흐름이다 보기는 좀 어렵고요.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물가는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주도를 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등락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민감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노란색이죠. 재화와 내구재 물가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이때와는 뚜렷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런 부분에서 물가가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누차 강조하지만 임금 상승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고용 붕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스티키하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더불어서 간혹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물가 상승률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물가의 절대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물가 상승률이 9%, 8% 가깝게 올라갔던 상황에서도 물가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물가 자체가 하락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준에서 올라가는 상승률이 소폭 낮아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일주일 전에 뭐 빵집에 대한 샌드위치 가격이 10센트를 올렸는데 지난 2년 동안 1유로에서 2유로 2배가 된 거에서 10센트 올렸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물가를 보실 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소비 물가라든지 실질 물가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보고 이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면 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과대 해석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물가 목표를 잡고 있는 건 상승률의 2%입니다. 상승률이 꺾이고 물가가 하락하는 건 디플레이션이에요. 그건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보시면 물가는 오르고 있지만 그 오르는 정도가 약해지는 게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코어 PC 같은 경우가 다음 달에 3%로 찍힐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23년 11월 달 데이터가 상당히 낮았거든요. 한마디로 뭐예요? 기저효과 때문이죠. 따라서 다음 달, 이번 달과 비슷한 수준에서만 물가 흐름이 잡히더라도 코어 PC YY 흐름은 3%로 집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에서도 화들짝 물가가 재상승한다. 뭐 이런 우려를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던 부분의 기저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물가 자체의 흐름만 보고 이 방향성을 결정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을 다 함께 반영을 해야 된다. 강조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최근 기준의 독일 물가입니다. 보시면 10월달 2%에서 11월달 2.2%로 헤드라인 YY가 상승을 했고 코어 CPI 같은 경우는 3%로 집계가 됐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독일 코어 CPI가 3%로 집계됐다고 하더라도 독일의 경제 상황이 물가를 더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쭉 말씀드린 이 물가 흐름은 별로 특별한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기저효과에 따른 변동성을 좀 과대 해석해서 물가가 재차 반등할 것이다라는 이런 극단의 공포감으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풀 수는 있겠지만 다른 매크로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이게 재차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재차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물가 지표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일의 코어 CPI가 3%로 집계됐다고 한들 독일의 성장보다 물가를 더 걱정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기저효과에 따른 물가 상승률이 변동성으로 나타난 구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지난해 물가가 너무 낮았거나 큰 폭의 하락률을 보였잖아요. 이렇게 크게 떨어졌으니까 YY로 살펴보게 되면 동일한 수준의 물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상대적으로 큰 물가 상승률로 집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되고 궁극적으로 이런 게 펀더멘털에 따른 방향성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주의해야 될 내용이고 절대적으로 이런 내용을 다 차치하고 보더라도 지금 수준에서 이 물가가 재차 반등할 거라는 그런 그림으로 해석되기에는
조금 어렵다. 더불어 국제유가가 지금 70불 언더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던 구간하고의 국제유가 레벨이 현저히 다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물가에 대한 내용은 별로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어느 정도 물가 반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 지난해 큰 하락폭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저 효과가 나타나는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정도의 반등은 추세나 흐름을 변화시킬 만한 큰 문제로 해석되기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소득 보시면 전월비 0.6%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0.3이었으니까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PC에서는 볼 수 있는 가처분 소득과 실질 소비 지출 보게 되면 실질 가처분 소득 0.4, 실질 소비 지출 0.1이죠. 그러니까 한마디 인플레이션을 빼고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지출과 소득에 대한 그런 변화율인데요. 최근의 흐름 보시면 이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소비의 특징은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게 일반적입니다. 보시면 이번 달은 반대로 나타냈지만 이런 현상은 사실 이례적인 상황이고 대부분은 이 빨간색 실질 소비 지출이 실질 소득보다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간극은 대부분 신용이라든지 초과저축으로 소비를 하게 되죠.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대 수준으로 올라갔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간극을 메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만 이번 달은 이게 역전된 모습으로 나왔죠. 사실 이렇게 역전됐던 구간은 이 음영 구간입니다. 실질 소득보다 지출이 적은 구간이죠. 사실 이럴 때는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만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던 구간이었거든요. 미국의 경기나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질 가처분 소득과 실질 소비 지출을 비교하실 때는 결국 실질 소득보다 지출이 적은 구간은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다만 이렇게 한 달 동안 역전되는 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소비 관련해서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현재 잡히고 있는 소비 수준은 절대 자산 가치라든지 고용에 따른 소득이라든지 더불어서 신용카드에 따른 대출이라든지 초과 저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두 다 합쳐져서 지금의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4가지 항목 중에 하나라도 삐끗거린다면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따라서 하나가 대체가 돼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렇게 실질 가처분 소득이 소비 지출보다 높은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번 달 저축률이 4.4로 직전 달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소폭의 증가 분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늘어나는 흐름이 나왔고 저축률은 가처분 소득에서 개인 소비 지출을 뺀 값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고요. 그럼에도 이 저축률은 사실 최근에 지난 7월까지만 하더라도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8월 달 들어서면서 대폭의 상향 수정이 되었죠.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큰 의미가 없다.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으니까 좀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특히나 지금 보시게 되면 4.4로 집계된 저축률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고 더불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소비 여력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이미 역대급으로 증가한 MMF 잔고를 보게 되면 사실 이렇게 저축률이 늘어난 건 미비한 변동에 그친다 강조드리고 있죠. 지금까지 미국 소비를 견고하게 이끌었던 것은 이런 소가저축을 포함하고 MMF 잔고를 합산한 유동자산의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유동자산의 개념으로 지금까지 미국 경기가 견고하게 유지가 되어 왔고 더불어서 이민자의 인구 증가의 효과로 소비 여력이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현재는 다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비 여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실질 개인소득의 증가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간 선이 이번 사이클이고요. 과거 모든 경기 침체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금융위기 사례를 돌파한 구간이고 역사적인 범위를 벗어난 강한 증가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질 개인 소득뿐만 아니라 실질 개인 소비 지출도 증가세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전 경기 침체 경로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매출 관련해서도 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 3가지 더불어서 산업 생산도 있을 테고 그 외에 2가지를 더해서 6가지의 항목으로 엠버에서 경기 침체를 진단하는데 지금 흐름 보시면 경기 침체를 진단하기에는 경기 흐름이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다만 이 얘기는 경기 침체가 임박한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인가 이 2개로 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중요한 부분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로 과거 경기 침체 사이클 이상의 강한 미국의 경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보여드린 개인 소비 주출이라든지 개인 소득 증가 관련해서는 동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꺾이는 순간 경기 침체로 들어서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과거 사례 모두가 계속해서 이런 증가세를 이어나가다가 꺾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부분은 경기 침체가 임박한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용 전반적으로 PCE 물가지수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별한 내용 없이 안정적인 물가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10월달 어느 정도 반등하는 그림이 나왔지만 그 내막은 포트폴리오 관리 수수료가 PPI 흐름에서 전달 대비 3.57%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상승 압력을 주도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더불어서 실질 가처분 소득과 실질 소비 지출의 흐름을 보고 이번 달은 이례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을 이어나갔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일시적인 변동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소비가 위축되는 그림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한 달 만의 변동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 미국인들의 소비 특징이 지출보다 소득이 많은 게 그런 현상을 꾸준히 이어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감사합니다.